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GAN의 구조와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GAN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GAN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GAN은 두 개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여기 G가 있는데 이것은 레턴 베리어블 또는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포에서 저희가 샘플링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랜덤 노이즈를 제너레이터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이것이 만들어낸 GG가 바로 제너레이티드 샘플이 되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페이크 샘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얼 데이터에서 선택한 이 리얼 샘플은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리얼 샘플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에 있는 리얼 샘플과 그리고 페이크 샘플, 제너레이티드 샘플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이 리얼이고 어떤 것이 페이크인지 분별하는 과정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살펴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샘플이 인풋으로 들어올 때 그 샘플이 여기 페이크 데이터에 비해서 리얼에 더 가깝게 그렇게 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웃풋으로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에 가까우면은 리얼 데이터에 가까운 것이고 0에 가까우면은 페이크 데이터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드가 두 개 있는 것처럼 그랬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GAN 모델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나의 나드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아웃풋으로 그 데이터가 리얼이 될 확률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네트워크인 제너레이터는 뭐죠? 이것은 페이크 샘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진짜 같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샘플이 마치 리얼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샘플을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보냈을 때 이것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마치 1로 착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웃풋으로 출력한 이 리얼이 될 확률이 있잖아요.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제너레이터는 이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 데이터를 페이크 데이터라고,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을 출력하려는 게 목표라면은 반대로 제너레이터는 이 페이크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리얼 데이터의 분포에서 나온 것처럼 만들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마치 이것이 리얼 데이터인 것처럼 그래서 1에 가까운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제너레이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서로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미니 배치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미니 배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전체 웨이 파라미터들을 한 번씩 업데이트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 파라미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 파라미터가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를 학습할 때에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를 일단은 고정을 시키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를 학습을 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들을 고정을 시키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가 교대로 학습을 하는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점점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네트워크의 성능들이 조금씩 향상이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겐을 만든 목적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겐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다 끝난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이 제너레이터만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겐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LDG라고 표현하는데 그 식은 구체적으로 이 두 개의 expectation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은 리얼 데이터의 분포를 표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이 뭐였죠? 이것이 페이크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D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 두 번 사용이 됐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뭐가 들어왔나요? 여기 보면은 리얼 데이터의 샘플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데이터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에는 리얼 데이터 분포를 따르는 그런 X가 들어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리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에 가까운 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지금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데이터죠. 제너레이터가 여기 PGG라는 데서 샘플을 얻어서 이것을 제너레이터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PGG라는 것은 여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 -1에서 1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아니면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 샘플을 제너레이터로 보내서 만든 것이 GC가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이 페이크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값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값이 클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다 로그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값 전체가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펑션 값 자체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너레이터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브젝트 펑션에서 제너레이터는 여기만 사용이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페이크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페이크 데이터가 마치 리얼 데이터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을 1을 출력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값 자체가 커질수록 좋은 거죠. 바꿔 말하면은 이 값 자체가 작아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 로그 취한 값도 여전히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오브젝트 펑션을 미니마 시키는 쪽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값을 맥시마 시키는 쪽으로 학습을 할 것이고 제너레이터는 이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학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겐 네트워크 안에 있는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에 있는 웨이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할 때 동시에 두 개를 학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제너레이터에 있는 웨이트들을 픽스를 시킨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시켜서 앞티말 값을 찾고 그리고 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들을 픽스 시키는 다음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그 안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앞티말 값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교대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웨이트가 픽스된 상태에서 제너레이터의 웨이트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앞티말에 도달했다 하면은, 그리고 반대로 제너레이터에 있는 웨이트들을 픽스 시킨 후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웨이트들이 충분히 학습이 돼서 앞티말 값에 도달했다고 하면은 그 상태를 저희가 내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내시 이퀄리브리움이 됐는데요. 그때 이 내시 이퀄리브리움의 솔루션이 바로 이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리얼 데이터고, 그리고 이것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데이터잖아요. 이 두 개의 분포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리얼과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리얼 데이터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캔을 만든 목적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이 만약 있다고 하면은 그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이 말하는 것은 그때 만들어진 이 제너레이티드 디스트리뷰션은 리얼 디스트리뷰션과 일치하게 됩니다. 즉 그때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에서의 웨이트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D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제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할 때에는 제너레이터는 픽스 시키로 했습니다. 여기 제너레이터의 웨이브 파라미터를 세타치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는 픽스를 시킵니다. 여기는 제너레이터는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방법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웨이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세타 D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리얼 데이터와 제너레이트 데이터 있죠. 페이크 데이터를 동시에 가져와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니 배치 사이즈가 M이라고 한다면은 리얼 데이터에서 M개 샘플을 가져오고 여기서 M개 샘플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M개의 페이크 데이터 제너레이트 샘플들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M개의 페이크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 2M개죠. 이 M개의 데이터를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오브젝트 펑션이 이것이 되겠죠. expectation 대신 여기 샘플들의 평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얼 데이터가 있고 여기 페이크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M개의 리얼 데이터와 M개의 페이크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오브젝트 펑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웨이트에 대해서만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제너레이트 되는 웨이트들은 픽스를 시키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에 있는 웨이브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맥시멈 값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 어센트 방법을 써서 이 웨이브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너레이터 G를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해서 할 텐데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웨이브 파라미터들은 고정을 시킬 거죠. 그래서 여기 웨이브 파라미터들은 저희가 업데이트 하지 않고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 인풋으로는 이제 뭐가 들어오나요? 여기 제너레이터 인풋으로는 랜덤 베리어블 G가 M개만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 G는 보통은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랜덤 또는 노이즈 벡터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샘플들을 M개를 고를 거예요. 그리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제가 리얼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브젝트 펑션에서 앞부분은 없고 뒷부분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제너레이터에 있는 웨이브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제너레이터의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라디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할 때는 여기 있는 웨이브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되니까 백 프로파게이션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할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식이 있고 여기 이 식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식보다는 이 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식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킨다는 것이 이 값이 점점 커져서 1로 가까이 간다는 걸 말한다고 했죠. 오른쪽 식도 동일합니다.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이 값을 미니마이즈 시킨다는 것이 이 값이 점점 커져서 1에 가까이 간다는 것과 여전히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페이크 데이터의 값을 리얼처럼 보게 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식 다 내가 오브젝트 펑션을 사용을 해도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겐 구조를 살펴보면은 실제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그림과 가짜 그림을 구분하는 거니까 비교적 쉽지만, 제너레이터는 진짜 같은 그림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학습 초반부에서는 이 제너레이터가 무언가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훨씬 빨리 학습이 되고, 제너레이터는 성능이 처음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학습 초기에는 이 제너레이터의 성능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데이터가 금세 가짜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대부분의 데이터를 거의 0에 가까운 값들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값 있죠? 이 값을 여기 보면은 여기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공식을 표현한 곡선은 이 곡선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 공식을 표현한 곡선은 이 곡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G의 성능이 초기에 많이 좋지 않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한 값이 0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거의 여기에 많이 몰려있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게 될 텐데, 여기 부분에서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왼쪽 식은 그라디언트가 경사가 상당히 약하죠.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값이 상당히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사가 상당히 심하니까 그라디언트 값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기에는 그라디언트 값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겐의 수도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방법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밑에 각 트레이닝 이터레이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겐 네트워크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구분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웨이트만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미니 배치 사이즈가 m이라고 한다면은 m개의 노이즈 샘플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제너레이터로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만들어낸 페이크 데이터들이 여기 m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m개의 리얼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이것은 리얼 데이터의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그렇게 가져온 m개 리얼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용했던 여기 오브젝트 펑션을 사용해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각 웨이브 파라미터마다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이 그라디언트 어센딩이라는 방법을 써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웨이트를 픽스 시킨 후에 제너레이터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리얼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M개만큼의 노이즈 샘플을 가져와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M개의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펑션의 그 뒷부분만 제가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 있는 각 웨이트에 의해서 제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이번에는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센딩,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지금 K번을 반복했죠. K번을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터를 한 번 하고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K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먼저 기준을 잘 잡아줘야만이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할 때에는 이 제너레이터는 픽스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네트워크를 K-스텝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것의 옵티멀한 값으로 근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리지널 겐 논문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겐이 학습하는 원리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 첫 번째 줄에 있고 이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은 여기 그 다음 라인에 여기 세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그리고 이 마지막에 대한 설명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림에서 여기 보면은 이 검은색 점 있죠? 이것은 리얼 데이터의 분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실선 있죠? 이 녹색 실선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것은 분포는 아니고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고 여기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웃풋을 출력한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가 같이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갈 랜덤 샘플 있잖아요. 그 G의 값들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제가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거의 균등하게 샘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여기 어딘가로 분포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얼 데이터는 분포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많이 몰려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데이터는 이 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볼 텐데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가 니어 컨버전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학습은 된 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리얼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리얼 데이터와 어느 정도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리얼 데이터의 분포와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직은 학습이 다 되지 않아서 여기 partially accurate classifier, 그러니까 accuracy가 중간 정도 되는 부분적으로 맞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값을 볼까요? 아직은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하나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1에 가까운 값을 출력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0.7 이런 식으로 작은 값을 출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쪽에는 리얼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비교적 큰 값들을 많이 출력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서는 어떻죠? 이 페이크 데이터들이 더 많이 분포하죠. 그러니까 낮은 값들을 주로 출력은 하지만 아직은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옵티멀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들이 들쑥날쑥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은 여기 알고리즘 1의 이너 룹을 설명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너 룹이 뭐였죠? 여기서 이너 룹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문을 돌리는 그 이너 룹을 말하는데, 즉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제너레이터는 픽스 시킨 상태에서 이것을 K번 반복을 하면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서 optimal 값에 최대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각 샘플, 이 샘플들은 리얼 데이터하고 페이크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선 제너레이터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죠.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뀌는 것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한다는 것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성능이 많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학습이 되어가면서 점점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업데이트를 K번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점점 optimal한 값으로 컨버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optimal한 값은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이 값이 됩니다. 여기는 X는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건데요. 여기 리얼 데이터에 대한 분포 그리고 페이크 데이터에 대한 분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하는 값은 optimal인 경우는 이 값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리얼 데이터의 분포가 있고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두 분포 만나는 선은 어떤 섬이죠? 이 점은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가 같은 확률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가 같은 확률이면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때 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값이 정확히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리얼 데이터의 분포가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보다 훨씬 더 많게 되죠.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점점 커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하는 값이 점점 커져서 1에 가까워질 거예요. 반대로 이쪽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리얼 데이터의 분포와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를 비교해 봤을 때 페이크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페이크 데이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 값이 점점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진 값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웨이트들을 점점 업데이트해서 이게 optimal 값으로 컨버트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하는 값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고정을 시키고 제너레이터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런데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여기 제너레이터가 지금 여기에 있는 랜덤 샘플들을 이쪽으로 제너레이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놓고 판단할 때 어떻게 되나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주로 여기 있는 값에 대해서 높은 값을 출력했고 여기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낮은 값을 출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학습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이 분포를 옮겨줘야 될까요? 이 분포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 페이크 데이터들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높은 값을 출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한 후에 보면은 이 제너레이터의 분포가 이 리얼 분포하고 조금 더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됐죠. 그 이동하는 방향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높은 값을 출력하는 쪽으로 이 데이터를 이동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난 후에 보면은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라디언트는 여기 제너레이터가 리얼 데이터처럼 보이는 그런 리전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페이크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와 점점 가까워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한 값들은 또다시 이렇게 부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이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이클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전체 과정을 여러 스텝 동안 저희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리얼 데이터의 분포와 점점 가까워져서 어느 순간 같게 되겠죠. 여기 네 번째 있는 그림처럼
리얼 데이터의 분포와 여기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결국은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제너레이터도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한 아웃풋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이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리얼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것이 리얼 데이터라고 말할 확률이 절반이고, 페이크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페이크 데이터가 리얼이라고 말할 확률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를 구분을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 데이터가 리얼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괜히 학습하는 핵심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값에 도달하는 것이 이 미니맥스 프로블럼의 글로벌 옵티멀 값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논문에 나와 있는 수학적인 증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넷이 이퀄리브리움이 되는 글로벌 옵티멀 값 있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수학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저희가 이 제너레이터를 픽스를 시킨 상태에서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를 시키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d 스타 g라고 하겠습니다. g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뒤에 맥시마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이 식이 되는지를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했는데, 오브젝트 펑션에 있는 그 두 개의 익스펙테이션을 적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리얼 데이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고, 여기 뒤에는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랜덤 베리어블들의 분포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제너레이터를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에서 모양을 약간 바꾸어서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너레이터가 출력하게 되는 그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g 값을 이것을 x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페이크 데이터 하나를 x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x는 리얼 데이터의 분포에서 온 x일 수도 있고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에서 온 x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여기 dx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하고, 그리고 이 dx 이것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 y 값을 찾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킨다는 말은 이것을 y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이 그 맥시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0이 되는 값이고 그때 y 값은 정확히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y와 a, b, a 값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정확히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픽스되어 있다고 할 때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 d스타 값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픽스를 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제너레이터를 제가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 글로벌 미니멀 이 제너레이터 g 값이 어디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 펑션에 d의 옵티멀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런데 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작업을 하나 하는데, 이 밑에 이 값을 저희가 2로 나눠주면은 여기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그런데 앞에 로그가 있기 때문에 이 2는 어떻게 되나요? 로그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저희가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로그 2가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로그 2가 바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KL 다이버전스로 바꿔보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P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expectation에서 P라는 분포가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Q는 여기 Q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리얼 데이터의 분포하고 리얼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값을 여기 KL 다이버전스에 여기 앞에다 적어주고, 이번에는 이 값 있죠? 이 값을 제가 이 뒤에다 넣어주게 되면 정확히 KL 다이버전스 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뒤에 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번에는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값을 여기 KL 다이버전스에 앞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값 있죠? 이 값을 여기 뒤에다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식도 이렇게 KL 다이버전스 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은 이 값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KL 다이버전스의 약간 변형인 JS 다이버전스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JS 다이버전스는 제인슨 샤넨 다이버전스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KL 다이버전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KL 다이버전스를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 텀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KL 다이버전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두 확률 분포가 봐도 이 KL 다이버전스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특정한 X 값에 대해서 이 P의 분포는 0이 아닌데 Q의 분포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인피니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성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P하고 Q의 분포를 서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 값이 분자 분모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메트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확률 분포를 비교를 하는데 시메트릭이 아니라는 것도 상당히 불편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JS 다이버전스 텀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여기 또 다른 JS 다이버전스의 아주 중요한 점은, 특정한 점 X에 대해서 여기 값이 0보다 크게 되면은 여기 값도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그 말은 무엇인가요? 여기 KL 다이버전스 이 공식 안에서 분자가 0보다 큰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안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피니트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P하고 Q의 위치를 바꾼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바꾸어도 결국은 이것과 이것의 위치만 바꾼 거잖아요. 결국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Shift만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시메트릭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JS 다이버전스가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 JS 다이버전스는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P하고 Q라는 두 분포가 같을 때만 0이 됩니다. 그래서 P하고 Q 분포가 같으면은 이것이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거고, 여기도 Q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해서 여기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 텀을 JS 다이버전스 텀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값이 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오브젝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글로벌 미니멀 제너레이터 G를 저희가 찾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미니멈을 갖게 하는 그런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를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미니멈 값을 갖는다고요? 여기 JS 다이버전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분포가 같을 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리얼 데이터와 이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같을 때 이 오브젝트 펑션 값이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제너레이터를 픽스를 시킨 후에 여기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런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찾아서 픽스를 시킨 후에 이번에는 그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기준으로 잡아서 만든 이 오브젝트 펑션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글로벌 미니멀 제너레이터는 결국은 여기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를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겐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들이 만약에 학습이 잘 이루어져서 옵티멀한 값들로 컨버즈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 있죠? 이것은 리얼 데이터의 분포하고 동일하게 되고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데이터들은 리얼 데이터 분포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enough capacity, 그 말은 충분히 성능이 좋아서 옵티멀 값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 앞에 수도 코드에서 설명했던 이 알고리즘 1 있죠? 여기에 각 스텝에서 먼저는 제너레이터를 픽스 시킨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 옵티멀한 값에 도달을 하고 그 옵티멀한 값에 도달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제너레이터가 업데이트를 해서 이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리얼 데이터의 분포로 컨버즈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겐의 핵심적인 수학적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겐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봤는데요. 비록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지만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